안녕하십니까. 원영이정 명리산책 가이드 박이정입니다.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오늘 제 10강에 이르게 됐네요. 굉장히 어설프고 하다못해 제 표정관리조차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좀 제 스스로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네요. 예쁘게 봐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에 쫓기듯이 사주 명조와 대운, 세운, 월운, 일진, 시운과 같은 울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명조는 북의 빈천을 나타내고 울로는 기륭, 화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저희 강의에 좀 이견을 달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제 이 명리 산책이 이제 시작되고 어떤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한 사람의 그 삶의 과정이 순조로우려면은 이 명조도 좋아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울로 또한 좋아야 됩니다. 명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음양 오행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요. 오행의 어떤 편향성이나 다시 말하면 편중되거나 어떤 부족한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좋은 명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양도 나름대로 중화가 되어야 하고요. 오행도 목화 토금수가 적당한 세력으로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는 좋은 명조로서 그 사람은 운만 따라준다면 나라의 기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조가 좋다고 해서 방심할 것도 아니고 명조가 나쁘다고 해서 한탄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한 강의를 통해서 접해 보았습니다마는 명조가 다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회해 줄 울로가 흐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천적으로 타고난 명조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하튼 이 사주와 울로에 대한 편견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간단히 그 사주 내기둥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명리산책의 타이틀이 원형이정입니다. 이 원형이정은 사격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주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원은 연이 됩니다. 형은 월이 되고 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이 시가 되면서 연월일시의 총합적인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월일시라고 쓰든 원형이정이라고 쓰든 또 달리한다면 근묘화실, 그는 뿌리라는 뜻이죠. 묘는 새싹이란 뜻이고 화는 꽃이고 실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연월일시는 한 인간의 평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형이정, 연월일시, 근묘화실, 이 네 기둥은 그 위치에 따라서 나타내는 명칭이 있습니다. 연주를 조상궁이라고 합니다. 연주에 놓인 청강과 지지는 예를 들어서 조부모를 나타낸다. 조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월주는 부모, 청가는 부, 월지는 모, 어머니의 자리가 됩니다. 일주는 일간인 이 사주의 주인공인 나와 나의 배우자, 일지는 배우자의 자리가 되죠. 그리고 시주는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치도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 가족, 육친을 얘기할 때 그 자리 또한 참고해서 통변을 하게 됩니다. 자, 연은 또 우리가 초년기를 나타내고, 월주는 청년기, 일주는 장년기, 시주는 노년기를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앞으로 보충 설명식으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아지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24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음력으로 생년월일시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양력을 쓰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때는 음력을 주로 썼지요.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사주에서 말하는 연과 월과 일과 시 등은 절기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지요. 절기력입니다. 그 절기력에서도 1년은 360일, 한 달은 30일 식으로 나누어 놓고요. 제가 이 칠판에 적어 놓은 것과 같이 24절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봄을 우리는 1월, 2월, 3월이라고 하는데, 이때 1월, 2월, 3월이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절기력으로 구분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때 그 24절기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월을 구분해 놨습니다. 우선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 있고요. 이 봄에 속하는 것이 1월, 2월, 3월입니다. 12지 중에서 인, 묘, 진, 월이 되는 것이죠. 인, 묘, 진. 우리가 얼마 전에, 다시 말하면 2월 4일에
입춘이라고 하는 절을 겪었어요. 그 입춘 대기린이 하는 그런 입춘. 비로소 봄이 선다는 뜻입니다. 이 입춘 일서부터 우리가 정월이 되는 거예요. 1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라고 해서 중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수, 우리가 이른 봄에 내리는 비가 되겠네요. 이제 이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만물이 소생할 수분을 공급하는 그러한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절에 해당되고 우수는 기가 되는데 요 입춘과 우수의 요 날짜의 차이는 15일입니다. 이 모두가 절과 기는 15일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고 나서 15일이 지나면 우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월 19일이 우수가 될 것입니다. 2월 4일이 입춘이었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해서 1월은 입춘이 돼야만 성립한다. 그 다음에 2월은 경칩이라고 하는 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수로부터 15일 뒤가 되겠지요. 그래서 경칩에는 뭐 동면에 들어갔던 개구리나 이러한 짐승들이 이제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뛰어나온다고 하죠. 동면에서 깨어나서 이 지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15일 뒤에 춘분이라고 하는 기가 놓입니다. 중기가.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한가운데란 뜻이에요. 이때는 낮과 밤의 길이도 똑같다. 거의 같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사실은 겨울에서 봄이 시작되면서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월이 되면은 청명이라고 하는 절이 되어야 하고요. 중기로서는 고구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제법 내려주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듯이 이러한 절기는 농경사회에서 그 농사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데에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묘진 봄을 가리키는 석 달이 가고요. 이제 여름이 오게 됩니다. 4월, 5월, 6월 절기력으로서의 월이죠. 4월은 입하라고 하는, 비로소 여름이 선다고 하는 입하가 되고요. 그 중기로서는 소만이 되는데, 소만은 조금 만족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전에 참 우리뿐만이 아니라 못 살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고 해서 참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에 이제 이런 보리나 밀 같은 것이 패기 시작하면서 굶주림을 다소 달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월이 되면은 망종, 하지라고 하는 절과 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 망종은 절에 속하니까 5월이 되려면 망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지는 우리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제 겨울에 짧았던 해가 봄을 통해서 점점 길어져 가지고 여름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 것이죠. 6월은 이제 더위가 시작되네요. 서가 더울 서자니까요. 이제 더위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 해당되는 게 대서라고 하고요. 서자는 전부 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4월, 5월, 6월 아마 양력으로는 5, 6, 7월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절기와 우리의 체온상으로 느끼는 그런 온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지네요. 자, 그런 더위가 이제 막판에 이르게 되면은 7월이 되어 입추가 됨으로써 이제 더위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입추라고 하는 말은 가을이 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더위가 자취를 감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어컨 같은 것을 저녁에는 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기온을 이루게 되겠죠. 8월이 되면은 백로, 흰 이슬이 내린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의 이슬은 바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추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2월에 춘분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낮과 밤의 길이가 역시 같아지는 날입니다. 이제는 낮의 길이가 길었던 데서 이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밤의 길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9월이 되면은 한로, 찬 이슬이 내리네요. 여기 백로는 우리가 느끼기 어렵습니다만은 한로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초목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보름이 지나서 상강이 되면 서리가 내리죠.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요. 그 잎을 떨구기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어찌 보면은 단풍을 통해서 가을의 아름다운 그런 풍광을 즐길 수도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초목이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잎을 떨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속사정들을 갖고 있는 계절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가을을 숙살지기라고도 합니다. 숙살지기. 이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란 얘기가 되겠지요. 자, 이러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는데 이 겨울의 10월은 입동과 소설로서
구분됩니다. 입동은 겨울이 선다는 얘기고 소설은 이제 눈이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요. 이 11월이 되면 대설, 이제 큰 눈이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동지가 됩니다. 옛날 문인들의 글 속에는 동지 섣달 긴긴 밤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동지에 아마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는 밤이 길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12월입니다. 12월에는 추위가 대단하지요. 소한이 있고 대한이 있습니다. 이 소한과 대한이 추위의 절정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한, 대한을 지나서 다시 입춘이라고 하는 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360일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24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 사주의 네 기둥은 이 24절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과 월의 변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지요.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상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 10강 24절기에 대한 것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